자, 봐요. 오늘은 2024년 9월 21일 토요일입니다. 오랜만이죠? 자, 날씨는 비가 좀 많이 와요. 지금 비 오면서 바람 불고 뭐 이러고 있는 날씨네요. 지금 시각은 오전 7시 50분 좀 지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는 추석 때문에 영상을 올리지를 못했고요. 이번 주 영상 보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칸툰을 보면 50bp냐 25bp냐에 대한 이런 칸툰이 있는데 뭐 다들 알다시피 50bp B컷 인하를 했습니다. 자, 이 영상은 24년 38번째 주 영상입니다. 금요일에 주식시장을 좀 보면요. 일단 코스피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목요일 날 미국장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그 영향으로 좀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전강 후약을 보여주면서 코스피는 가라앉았습니다. 외국인은 보시다시피 외국인은 계속해서 좀 매도를 하고 있죠. 이게 지금 전기전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좀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다행히 뭐 기관이 좀 사줘서 조금 뭐 버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큰 변화는 없어요. 그래도 좀 약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이번 주에는 조금 사주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중소형주들이 조금 괜찮지 않겠나. 물론 코스닥이 지금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바이오가 있겠죠. 바이오가 이제 힘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중소형주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아시아 증세는 니케이 금요일에 좋았고요. 상해도 끝부분에 있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항생도 괜찮았고요. 그리고 5시부터 시작된 금요일 5시, 오후 5시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굉장히 좋지 않았죠. 그리고 새벽에 시작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다우는 좀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이라든지 S&P는 뭐 조금 가라앉는 정도.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옵션 선물 만기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 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코스피 주봉을 보면 코스피 주봉은 여기 보이겠지만 이 도지예요. 양봉이 아니라 도지 형태를 만들었죠. 51선 아래에 빠져 있는 건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좋지 않다. 아직은 조금 좋지 않은 시선으로 쳐다봐야 된다. 상단을 찍고 하단을 찍으러 오는 게 아닐까 이런 식으로 봐줘야 되겠고요. 다행히 여기서 반등을 해서 더 올라간다면 저 역시 좋겠습니다. 아직은 조금은 더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바닥에서 뭐 약간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은 상승이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조금 약하지만 어찌 됐든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거래량이 너무 안 나옵니다. 둘 다. 일주일 동안의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너무 안 좋아요. 삼성전자 거의 마이너스 5% 정도 빠졌죠. 전반적으로 이번 주는 좋았었는데 삼성전자가 많이 빠졌다. 좋은 종목들 많이 있잖아요. 삼바도 좋았고 포스코 퓨처엠 또 여기 뭐 현대 일렉트릭 이런 종목들 보면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었는데 삼성전자만 이번 주에 계속 매도 물량을 맞았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다 좋죠. 뭐 알테오젠, 리가킴 바이오, 뭐 HLB도 좋았고요. 물론 이제 에코프로 BM도 조금 좋았습니다. 안 좋은 거는 뭐 솔브레인, 동진세미캠 이런 거 또 좋았던 것도 있으니까 여기가 꼭 다 안 좋다고 말하기 힘들지만 전반적으로 좋은 건 바이오가 좀 좋았다. 앞으로도 바이오가 조금은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미국 주식은 뭐 이번 주에
최고가를 찍어냈죠. 목요일 날 찍었습니다. S&P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차트는 뭐 누가 봐도 상승하는 차트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미국은 여전히 좋구나. 국내 코스피 코스닥은 좀 좋지 않은데 미국은 역시 좋아 보이네요. 부럽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죠. 다우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차트 모양이 아주 이쁘죠. 러셀 2000도 뭐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지금 상승하는 그런 힘이 좀 생겨나고 있는 러셀 2000도 좀 지켜보는 게 좋겠죠. 지금 나중에 나타나겠지만 힘이 있어 보이는 그런 모양입니다. 원래 이렇게 금리 인하가 되면 이런 중소형주들이 더 힘을 받는다는데, 경기 침체만 없으면, 그래서 다들 이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네요. 자, 일주일치 웹을 보면 메타가 좀 좋았고요. 엔비디아는 좀 좋지 않았다. 이런 정도 보죠. 이번 주는 전반적으로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죠. 비트코인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50선을 찍고 주봉상 50선을 찍고 올라서는 모양이긴 한데,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지만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전고점을 돌파는 했기 때문에 저기 앞에 예전에 있었던 전고점이겠죠. 그러니까 얘를 돌파했기 때문에 커다란 모양의 컵이 흔들리냐 싶기는 하죠. 잠깐 볼까요? 이게 봐줄 수 있나? 그래요. 주봉상 비트코인을 잠깐 보면 월봉으로 봐야 되나요? 커다란 모양의 커비드 핸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희망회로죠. 비트코인을 지금 사보는 거, 조금 사본다면 괜찮겠지. 지금 제 기준에서는 이걸 찍고 올라설 때 한번 사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지금도 뭐 일부 사볼 수 있겠다. 뭐 50선 깨지면 버리면 되니까,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금현물부터 보겠습니다. 금현물은 박스를 돌파하고 나서 굉장히 높이 쭉쭉 뻗어나가고 있죠. 금현물이 이렇게 좋은 건 아무래도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이런 전쟁 효과가 아닐까. 또 물론 이제 금리 인하되고 달러가 가치가 좀 하락하다 보니까 금현물에 투자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뭐 앞으로 특별한 일이 없다면 계속해서 상승 흥보, 뭐 상승 쪽에, 우상향 쪽에 베팅을 하는 게 맞겠죠. 금연물은 마찬가지로 KRX 금연물 우리나라 또 역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 보시죠. 환율은 아무래도 조금씩은 하락하려는 기조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1320 뭐 이렇게까지 왔다가 다시 32 정도 올라가 있긴 한데, 점진적으로 조금은 1300을 향해 하락을 하지 않겠나 싶죠. 인덱스 역시 뭐 이번 주에 100을 깨고 한 98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100 조금 위에 있긴 한데, 인덱스도 곧 100 아래로 내려올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WTI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뭐 전쟁도 있었을 테고, 뭐 달러의 어떤 금리 인하로 인한 달러 가치가 좀 떨어진 것도 있고, 이래서 그런지 약간은 상승을 했다. 조금 상승하려나 싶죠. 뭐 많이 올라가지 않고 다시 또 횡보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아직은 뭐 상승 무드를 좀 타긴 탔네요. 뭐 도치 형태를 띄고 살짝 상승했으니까 다음 주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자, 국채금리 보겠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3.741, 조금 소폭 상승한 모습이고요. 2년 채권금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보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는 단기 저점이라는 게 약 10년물이 3.8 정도, 이 정도 아니겠나. 이렇게 보고 있죠. 3.8, 3.5, 이 정도 사이에 올해는 좀 위치를 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차 이제는 돌아섰기 때문에 이 차트를 빼야 되나 싶지만 당분간은 좀 보죠. 그리고는 특별한 지표는 볼 게 없고요. 공포 탐욕 지수를 보면 어느덧 그리드까지 올랐네요. 야, 참 그래요. 일단 탐욕까지 쭉 올라온 모습입니다. 다른 지표들을 대충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곧 있으면 또 엑스트림 그리드까지 올라가는 게 아닌가 싶네요. 자, 빅스는 많이 하락해서 16.15까지 빠졌습니다. 이번 주에도 좀 안정적인 모습이었나요? 상승하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건가요? 자, V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직도 높다. 제 기준에서는 아직도 V코스피는 높다. 구리광산 같은 경우에 상승 무드가 좀 생겨나고 있습니다. 구리가 조금 꿈틀꿈틀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 자, 시장 지표를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는 허정무이가 드디어 100을 깨고 올라와 버렸죠. DD 합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허정무이를 이제 시작하기는 좀 늦었다. 배당 성장을 한 250 넘어가면 시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상태에서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 비공격형으로 보면 주식에 투자를 해도 좋고, 가급적 미국 주식에 QQQ 정도, 스파이 정도에 투자를 해보는 것도 괜찮다. 팁스코어도 괜찮다. 그리고 듀얼 모멘트를 보면 아직 스파이에 투자하는 게 옳지만 V2도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국내만 추세나 모멘텀이 많이 안 나옵니다. 코스피만. 그리고 또 안 나오는 게 반도체가 추세가 좀 꺾였네요. 반도체가 추세가 좀 꺾였습니다. 여전히 골드가 가장 좋은 추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파이가 좀 괜찮다라고 하네요. 이번 주를 보면 채권이 좀 많이 하락했네. 이번 주에는 그렇죠. 그리고 이번 달로 보면 속스가 좀 많이 하락했고, 우리나라 주식은 이번 달에도 많이 빠졌습니다. 코스피는요. 전반적으로 좀 보면 일단은 가장 좋은 건 유틸리티. 지금 추세가 가장 좋은 건 유틸리티고, 그 다음에 부동산, 그리고 자유소비재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일주일치 어떤 상승을 가지고 보면 에너지가 좀 많이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유소비재, 산업, 인더스트리죠. 이런 것들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정도 보죠. 그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희 인덱스를 좀 보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안 좋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아직도 마이너스. 미국은 다우가 11%까지 올라갔으니까 매우 좋다까지는 아니어도 좋죠. 그래서 국장을 떠나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 계좌는 전략 계좌는 살짝은 늘었어요. 9.82 다수종 평균이 가라앉을 때 저는 조금 늘었군요. 요거를 그래프를 조금 만들어 봤어요. 어차피 영상에 52주치가 다 있으니까 그 숫자를 대비해서 전체를 다 만들지는 못했고 콘투적으로 움직이는 것들만 좀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이 빨간 선 같은 경우가 이제 전략 계좌의 어떤 수익률인데, 수익률이 20주를 22주, 23주, 25주
때까지는 좀 괜찮았다가 그 이후로 제 수익률이 좀 가라앉고 있죠. 이 기간에 뭐 세금도 냈어야 됐고 뭐 투자도 해야 됐어서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아무튼 수익률이 가라앉았다가 최근 조금 상승하고 있다. 요 굵은 파란색은 빅7의 어떤 수익률 추이도죠. 1주부터 52주까지의 지금 추이를 좀 보고 있는 거예요. 전반적인 금융 투자에 들어가는 저의 수익률은 고점을 찍고 지금 하락 추세에 좀 있기는 하네요. 젠포트가 마이너스를 찍었다가 다시 플러스로 올라오는 이런 모습도 우리가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런 거죠. 넘어가고 젠포트 마지막으로 보고 넘어갈게요. 젠포트를 이제 제가 이제 8월 9일부터 새로운 폰트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 이번 주는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1개월 수익률도 뭐 순위가 좀 많이 올라간 모습. 이거는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그냥 박스를 쳐놓은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할까요?